한화 대 두산의 경기였습니다. 한화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지요.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시즌은 다를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경기부터 보면은 사실 첫 경기 초반에 꼬인 게 뭐 시리즈 전체에 저는 영향을 줬다고 보고, 왜냐면 뭐 플렉센 선수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1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돌발 변수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화가 좀 공략을 할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결국에는 한화가 첫 경기 지금 둘째 날 경기 11.9점 또 이틀간 20점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경기의 경우에는 왕앤청 선수가 6과 3분의 1이닝 비자책, 뭐 3실점이 있었지만 다 비자책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왕앤청 선수가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좀 느꼈고, 반면에 곽빈 선수는 지금 9위는 괜찮아 보이는데 4와 3분의 2이닝 동안 6실점 3자책 패전을 또 안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아마 뭐 첫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에서 진 게 조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두산 입장에서는 마지막 날 경기를 잡았습니다. 8대0. 잭로그는 잭로그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잭로그 선수 6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저는 이 경기의 포인트는 5회에 있다고 봅니다. 5회 초 2사 2, 3루에서 김태현 선수의 이 안타성 타구를 베어스의 중견수는 정수빈, 배중정이라고 흔히들 두산 팬들이 표현을 하는데, 정수빈 선수가 멋진 다이빙 캐치를 선보이면서 잠실의 중앙에는 박혜민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또 이 존재감을 알렸고, 배중정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두산 팬들의 배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투중박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이 공격까지 이어졌고, 5회 말 1-4, 1-3루. 사실 황준서 선수가 계속 갈 것 같나라고 생각을 했던 참에 윤산음 선수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박준순 선수가 선제 3런 홈런을 치면서 두산 쪽으로 확 이제 분위기가 넘어왔고, 두산이 차곡차곡 이제 그 이후에 점수를 쌓았고, 이제 경기 후반에는 또 박지훈 선수의 3루타가 터지면서 완전히 두산이 쐐기를 박은 상황이 됐고요. 이날 경기에서 박준순 선수 홈런 1개 포함 4안타 3타점 정말 맹활약했고, 박찬호 선수도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가 어제는 2안타 1볼넷 3득점 나름 잘 해줬고, 하나는 좀 타선이 침묵을 했고, 김도빈 선수가 경기 후반에 4실점한 것도 조금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네. 자, 하나는 확실히 이번 시즌 다른 팀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마지막 날은 영봉패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뜨거웠다가 너무 빨리 식었다가 뜨거웠다 빨리 식었다, 이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업다운이 좀 있으니까. 예, 업다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즌 초반이라 아직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기복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업다운이 크면은 이게 떨어지는 구간이 한번 크게 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하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고, 특히 한화가 지금 뭐 곽빈을 공략을 하긴 했지만 에이스급 투수를 상대로는 아직은 조금 뭐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들이 조금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가느냐, 좀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두산 어떻게 보셨나요? 전 두산이 좀 궁금해요.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느낌. 두산은 그 이루수하고 자익수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주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박준순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팅으로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클러치 에라하고, 근데 또 타격은 좋아요. 사실 이렇게 감독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야수도 그렇지만 투수가 사실 플렉센하고 곽빈이면 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원투펀치잖아요. 둘에서 지금 계속 점수를 주니까 네. 되게 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잭로그가 그래도 팀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지는 건 양팀 모두 외국인 부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이트 선수는 네. 이제 주중에 KT전에서 수비를 하다가 허벅지를 다쳤죠. 허벅지를 다치면서 이제 병원 검진을 통해서 좌측 햄스트링 근육 파열 진단을 파열?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간 그 치료는 복귀는 좀 어려운. 아니 근데 그게 투수가 베이스 커버에 들어가고 다리를 찢는 거는 저는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네. 본인도 좀 어쨌든 뭔가 네. 좀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한화가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습니다. 예, 올해 초 빅리그 스프링 캠프에 좀 스카우터를 좀 파견을 해서 이미 좀 부상에 대해서 대비해서 리스트업을 좀 진행을 해왔고 화이트 부상 이튿날 쿠싱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쿠싱 선수는 이제 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38경기 11승 4승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고 올해 이제 빅리그 스프링 캠프에 또 초청이 됐던 선수고 안정적인 제구력이 좀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라고 하고요. 이 선수를 이제 좀 영입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굉장히 좀 공을 들였고 그리고 좀 빨리 이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자 발급 뭐 이런 것들 정말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 프런트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래서 좀 이 선수를 좀 빠르게 데려올 수 있었고 또 팀에 지금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선수 곧 아마 등판을 할 것 같고 어쨌든 좀 빨리 공백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좀 빨리 잘 움직였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도 지금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네. 최원준 선수가 사실 지난주에 좀 다치면서 내려갔고 검진 결과 우측 굴곡근 미세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3주 정도는 공을 만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뭐 한 달 정도는 못 나온다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플렉센 선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플렉센 선수가 강판된 이유가 등 통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병원 검진 결과 오른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이 나오면서 4주 뒤 재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렉센 선수도 지금 단기 복귀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산도 대체 외국인 선수를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오늘이죠. 좀 영입 결과가 나왔습니다. KBO 리그 경험이 있는 KT 출신 네. 벤자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6주 임시 계약을 했고 계약 규모는 5만 달러입니다. 이 선수 뭐 KBO 리그 팬들이라면 좀 익숙한 그렇죠. 선수죠. 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KBO 리그에서 활약을 했고 빅리그와 마이너리그 경험도 풍부한 선수입니다. 특히 2023년 KT 시절에는 15승 6패, 평균 자책점 3.54로 커리어하이 달성을 했을 정도로 뭐 KBO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투수이기 때문에 아마 두산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 같고요. 두산 구단은 좀 이 벤자민 선수의 행정 절차를 좀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좀 벤자민 선수가 합류할 거라고 했고 일단은 플렉센 선수의 빈자리는 이영하 선수가 좀 채울 예정입니다. 네. 그 두 분이 예측 방송할 때 두산을 꽤 높게 봤잖아요. 예, 단장님이 몇 위에 놓으셨었죠? 저 3위죠. 3위. 네. 유준상 기자는 몇이었죠? 두산이요? 예. 4위인가 아마 4위. 예. 표가 아마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이 시점에 그렇죠. 4위에 놨습니다. 예. 예, 한화 밑에. 굉장히 표가 뜰까 봐 조만조만한데요. 네. 예. 뭐 하여튼 예. 아유 떠버렸네요. 예. 어떻게 지금 뭐 그 예측 번복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나요? 하지만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봐야 된다. 아이 네. 그리고 제 예측만 나왔는데 또 단장님 예측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예. 굳이 안 보여도 돼요. 예, 딱 네. 예측 나오죠. 두산이 몇이죠? 3위라고 돼 있네요. 네, 예. 네. 아니,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 걸 같이 죽으려고.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항상 물귀신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혼자 죽을 수 없지요.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 대 KT였습니다. 네. 사실 시즌 초반 가장 먼저 치고 달렸던 팀이 KT였는데 삼성을 만나서 주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KT 삼성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이 매치업 주말 매치업 중에 가장 빅매치가 될 것 같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KT야 최근 흐름 좋았고 삼성은 뭐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니까 근데 삼성이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 좀 타격감이 주춤했는데 어쨌든 KT를 상대로 첫 두 경기를 잡으면서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득점이 많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역시 후라도 6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고 뒤에 나온 백정현, 배찬승, 김재윤 선수도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KT가 이날 경기를 지긴 했지만 메사워 선수도 굉장히 좀 훌륭한 투구를 보여줬어요. 네. 6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뒤에 나온 김민수, 전용주, 한승혁 선수도 무실점을 기록했으니까 굉장히 뭐 두 팀이 수준 높은 경기를 했다. 라고 보여지고 다음날 경기에서는 조금 이제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이 경기 초반 리드를 좀 잡았고 이후에 KT가 2회 말 5득점하면서 역전을 했는데 삼성이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리드를 가져갔고 8회 초 강민호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8대 6으로 앞섰습니다. 그 스코어가 끝까지 이어졌고
불펜에서 나온 우한 이승현 선수가 1과 3내 1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소영준 선수는 이날 선발로 나왔는데 6이닝 6실점으로 주춤하면서 패전은 안 됐지만 좀 아쉬운 모습 노지 시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좌타 9명 라인업 나온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두산이 국회성 선수가 있을 때 이제 스위치 히터를 포함한 라인업은 있었는데 전원 좌타가 된 거는 KBO 최초였거든요. 아마 이제 이따가 아마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이 굉장히 파격적인 라인업을 꺼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보실리 선수가 6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인 게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 김민수, 한승혁, 박영현 선수도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고요. 삼성 선발이었던 오러클린 선수는 6이닝 2실점 이닝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지우긴 했지만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네. 자, KT의 이강철 감독이 이제 시즌 전 인터뷰에서 정세영 기자한테 그랬다고 해요. 초반 8경기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8경기 성적 6승 2패. 이 정도면 대성공이라고 봐야겠죠? 훌륭하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시범 경기 때는 외국인 선발투수 2명이 좀 불안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규 시즌 들어가니까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KT가 되게 전력이 조금 우승권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외국인 투수 2명이 좀 불안했거든요. 저도 그거 빼고 나머지는 좋았는데 그 2개의 불안 요소마저도 좀 지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영준 선수가 조금 흔들렸고. 네. 근데 WBC 후유증인 것 같아요. WBC 대표팀 선수 대부분 붙여요. 그리고 보면은 KT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없는 경기 없습니다. 예. 꾸준히 뭔가 계속 그 이어지고 부분도 굉장히 있는 주목할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제 경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게 그 좌타 라인업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와 저는 이 라인업을 보고 이게 될 수 있나? 왜냐면 지금 1번 김지찬부터 9번 양현 선수까지 다 좌타자거든요. 이 라인업은 어떻게 보면은 나름 삼성 입장에서는 파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노림수를 갖고 나오는 라인업이다라고 저는 좀 봤는데 그리고 실제로 경기 중간중간에 보면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최영우 선수가 어제 좀 공교롭게도 병살 2개를 치면서 이게 그런 날은 사실 이기기가 좀 어렵거든요. 뭔가 풀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딱 막혀버리면 사실 이기기가 어려운 경기여서 뭔가 좀 신선한 라인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좀 결과가 나왔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은 시즌 초반 부진하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롯데 만나서 이렇게 근데 롯데한테 어떻게 졌지? 희한하네. 개막 2연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따로 삼성과 KT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T가 외국인 투수 2명이 좀 불안했는데 두 선수 다 좋은 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루징 시리즈였지만 의미 있는 이제 경기였다. 그리고 반면 삼성도 일요일 경기 졌지만 잭 오러클린이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사실 오러클린은 이닝 소화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6이닝 2실점으로 잘 막았죠. 그러니까 우타자 바깥쪽 체인지업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KT가 타격도 지금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지표를 보면은 지난주 팀 타율 3할 7리 2위입니다. SSG에 이어서. 그리고 팀 OPS 0.873 이 정도면 뭐 정말 잘하고 있다. 칭찬 가득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팬분들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대결로 가보시죠. LG 대 키움의 경기였습니다. LG도 이제 초반 부진을 벗어내고 살아나고 있는 듯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기도 조금 저는 소위 아리까리한 게 키움 상대였어요. 그리고 꽤나 신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긴 그 스코어가 아니죠. 그 키움이 리드했던 순간들도 꽤 많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첫날 경기는 키움이 오히려 잡았어요. 키움이 잡았고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나와서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굉장히 호투를 보여줬고 이날 경기에서 사실 트렌턴 브룩스 선수가 4타수 4안타 1타점 2득점 정말 뭐 펄펄 날았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역시나 치리노스 선수가 작년 그 투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5이닝 4실점. 그러니까 뭐 지난 등판은 몸 상태에 이상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이날은 뭔가 좀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좀 그런 모습이었고 LG로서는 이날 뭐 10안타를 쳤지만 2득점에 그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음날 경기도 보시면 사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큰 스코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발 임창규 선수가 5이닝 4실점 3자책 뭔가 기대만큼의 투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 부분이 컸다고 보고 다만 타선과 불펜의 힘으로 뭔가 좀 버티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했고 특히 이날 오스틴 선수가 홈런 2개를 포함해서 4타수 4안타 말 그대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돋보였던 리그 전체에서 돋보였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우강원 선수잖아요. 트레이드에서 좀 한동안 좀 보이지 않다가 올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도 1이닝 3K 무실점 물론 사사고 하나 있었지만 좀 깔끔한 투구를 보여줬고 사실 마지막 경기가 저는 조금 아슬아슬했어요. 네. 그러니까 LG가 뭐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토러스 선수도 뭐 6이닝 1실점을 하면 좋은 투구를 보여줬는데 마지막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6대1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9회 말에 주자를 계속 쌓아뒀고 이영종 선수에게 말로 홈런을 내주면서 6대5로 쫓기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유영찬 선수가 올라와서 또 제구가 흔들리면서 무사 1, 2루에 몰렸는데 안치홍 선수가 거기서 번트가 아닌 강공을 가져갔는데 이게 병살타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2사 3루가 됐고 이후에 최주환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LG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이야기 나눴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지점, 치리노스와 토로스트가 부진하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토로스트는 그래도 살아난 것 같은데. 네. 괜찮은 모습인데 치리노스는 여전히 부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임창규도 좀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작년하고 놓고 보면은 구속이 한 3km 이상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임창규 선수가 원래 공이 빠른 피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140 초반은 던졌잖아요. 작년에는. 근데 그거에도 못 미치니까 이게 타자한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치리노스도 의외로 구위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LG의 이게 올 시즌 우리 전에 평가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선발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그리고 누가 올라와도 뭐 5선발, 6선발 가능하다는데 지금 보면은 좀 뭔가 물음표가 이제 달리기 시작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LG 공격면에서는 어떤가요? 공격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LG는 WBC 후유증하고 지난해 우승 후유증이 같이 온 느낌이거든요. 같이 온 느낌인데 타격이 지금 오스틴을 중심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경기 신민재가 수비가 기가 막힌 수비가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신민재하고 지금 홍창기는 네. 아직 타격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수비에서 홍창기도 그렇고 신민재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키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죠. 100%가 다 1야구로 꼽았는데 네네. 시즌 전에. 근데 지금까지 8경기 보면은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분명 이제 구멍이 많고 네. 여러 가지 약점이 분명한 팀이지만 네. 하지만 호락호락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볼 만한 그러니까 어느 팀과 해도 충분히 접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LG전에서 보신 것처럼 뭔가 뒷심, 네.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메워 나가는 게 키움의 지금 뭐 최대 과제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 기록상으로 보면은 키움이 뭐 2승 6패 최하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 팀 타율도 지금 4위예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평균 이상의 공격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투수 지금 뭐 정현우 선수도 이제 조금 이제 좀 부상이 있다고 하고 지금 기존에 빠져있던 선수들도 있잖아요. 뭐 김윤아 선수라든지 조영건 선수 그러니까 이 좀 투수들이 좀 계속 좀 빠진 게 이걸 좀 어떻게 배워나가느냐가 올해 좀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뜩이나 이제 마운드가 약한 상황인데 이제 개막 직전부터 해갖고 투수가 5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2명에 그러니까 정현우하고 김윤아의 불펜이 마무리로 예정돼 있던 조영건에 뭐 박주성, 박윤성 이 5명이 빠지니까 거의 1군 자원이거든요. 네.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더 약해진 거죠. 특히 불펜이 그러니까 선발 내려가면 그때부터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키움이 이제 그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안우진 선수가 네.
이번 주에 오긴 옵니다. 오. 예, 뭐 오늘 뭐 이제 다른 매체에서 기사도 나왔고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키움 구단에 좀 연락을 해본 결과 안호진 선수는 이제 9일 한화와의 이제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실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12일 날 고척 롯데전에 이제 경기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네요. 그렇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라이브 피칭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뭐 불펜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스 등판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할 거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1군 등판만 놓고 보면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네. 뭐 첫 등판이니까 많은 투구수를 소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뭐 복귀 후 첫 등판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필 롯데전에 나와요. 그러게. 예. 둘이서 이제 꼴찌 결정전 하는 것이 뭐. 근데 6월 이후에나 복귀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6월 빠르면 6월이라는 네. 전망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서두를 게 아닐 것 같은데 2군에서 충분히 던지고 나와야 되는 피처가 아닌가. 그러니까 공백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이상의 공백인데, 그러니까 라이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군 경기 피처스리그 한 번 등판하고 바로 1군 등판이니까 조금 빠른 느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주말 3연전 5경기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리뷰를 쭉 해봤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지난 한 주 주중 3연전과 주말 3연전을 총평을 해보신다면은 뭐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 그 지난주에 그 네 글자로 말씀드린 난전 예상 또 난전이 펼쳐졌다.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면서 정말 뭐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순위표가 예상과 다른 순위표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난전이 펼쳐졌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지난주는 이제 유준상 기자가 사자성어 같이 네 글자로 해가지고 난전 예상. 그냥 예. 갑자기 따라해갖고 홈런 폭발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개막 2연전 때는 이제 그 10경기에 홈런 24개, 2.4개. 예. 경기당 2.4개인데 지난 6연전에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확. 그러니까 6연전 동안에 홈런이 30경기에 48홈런, 1.6개. 그러니까 지난해가 그 경기당 홈런이 1.65개였거든요. 네. 네네. 작년 수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글자로 하면은 홈런 안정. 안정. 다시 이제 정상화됐다. 정상화. 네. 대신에 볼넷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왜냐면 지금 WHIP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녹화 들어오기 전에도 단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하다가 얘기 나온 게 이닝당 출루율이라고 하죠. WHIP. 지금 리그 WHIP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1.6이라는 거는 거의 이닝당 매 주자가 한두 명씩은 나간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지금 제일 안 좋은 팀이 롯데 한화가 1.9이니까 이 팀들은 거의 이닝당 주자를 2명 내보냈다. 그리고 이 부분 1위는 NC인데 1.13. 그러니까 NC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한화 롯데 마운드가 조금 불안하다. 키움도 1.87이니까 좀 높고요. 뭐 17점 그게 컸죠 뭐. 그렇죠. 예. 네. 뭐 한 경기를 17명이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한 바퀴 쓰면서 17명이 들어온 거잖아. 네. 그러니까 네. 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팀별로 주간 평점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잠깐 해봤고 이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매주 해볼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점처럼 이제 ABC 어떻게 한번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위에서부터 내려가죠 순위표. 네, 순위표. 자, SSG죠. 네. 단장님은 네, 팀으로 네. A죠. 네, 저도 A. 예. 뭐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견의 교정 예, 없다. 완벽했다. 네. 완벽했다. 네. 두 분 다 A를 네. 매겨줬고 NC 같은 경우에는 A입니다. A죠. 네. 그러면 SS를 A 뿔로 하죠. 네. 근데 그쵸. NC도 SS에 밀리지 않아요. 네. 거의 동급이라고. 그러니까 두 팀 다 사실 네. 뭐 5승 1패긴 하니까 사실.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 뭐 A 뭐 사실 두 팀 다 A뿔 받아도 큰 문제가 없는 네, 팀들이다. 이제 KT는요? 저는 B라고 봤어요. 오. 네, 조금 저도 B. 아, 그래요? 조금 아쉬웠다. 아쉬웠다. 네, 뭐 전체적으로 무난한 흐름이었지만 SSG NCB에서는 확 뭔가 드러나는 건 없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은 저는 뭐 SSG NC급인 것 같아요. 저는 롯데한테 2패를 해갖고 예. 되게 지난주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매치업이었는데 잘 이겨냈습니다. 위닝 두 번 했으니까. 네, 위닝 2번, 2승 1무, 2승 A. 1패. 네. 단장님 A. 네. 전 B뿔. 빗불. 예. 오. A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장님과 비슷한 의견. 예. 알겠습니다. LG는요?
전 B입니다. 그냥 B, 네. B 뿔이 아니고. 네. 네. B 저도 B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키움 경기에서 토요일 날 사실 거의 다 진 경기인데 사실 그 반전을 했죠. 근데 내용이 아주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5위에 위치하고 있는 한화는요. 하나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C를 주기에는 좀 너무 박한 것 같아서 B. B, 예. B 마이너스, B 제로. B 제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2승 4패잖아요. 네. 2승 4패인데 B 아니면 C 정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B 주겠습니다. B. 네. 알겠습니다. 두산은요. 전 D를 줬어요. D. 네. 오, 확 떨어지네요. 어쨌든 뭐 지난주 일요일 날 좀 이제 뭔가 실마리를 푸는 듯 했지만 결국 그 전의 흐름은 기대 이하였다. 네. 그렇죠. D죠. D. D. 네. 씨, 롯데는 뭐 주려나? 두산이 D면은 롯데는 뭐야? 뭐 Z 뭐 이렇게 되나? Z도 Y 뭐 이렇게. 득점에 Z가 네, 있네. 알겠습니다. 그 롯데는요? 저는 F예요. F. 네. 낙제. 저는 그냥 D 주겠습니다. D. 오. 네, 왜냐면 F는 재수강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너무 심오한 평가죠. 아니 왜냐 네. 제가 F 준 거는 홈팬들이 야구장 3일 내내 가득 메웠는데 네네. 너무 실망스러웠다. 네. 그렇죠. 롯데는 왜 D 주셨어요? 아니 저는 F는 웬만하면 오. 알겠습니다. 기아는요? 저는 C. C. 왜 이거 이유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러는 올러였다. 그리고 여기에 수비가 뭐 네일 선수가 뭐 한두 개 실책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수비가 많이 안정된 느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 높게 주고 싶어서 다만 뭐 2승 4패이기 때문에 B 이상은 줄 수 없어서 C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은요? 저도 C죠. C. 그러니까 올러 빼면은 D예요. 사실. 진짜 올러 빼면 더 낮아질 수도 있죠, 사실. 사실 올러하고 내일 나올 때 이겨야 돼요. 지금 기아는. 그렇게 해야 뭔가 이제 승률 네, 싸움을 네, 할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입니다. 키움도 뭐 완전히 막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C 좋습니다. C. 네. 네, 저도 C. 그 단장님 평가 거의 비슷해서. 네. 네. 사실 그 토요일 경기는 그 개막전처럼 져서는 안 될 경기였어요. 근데 그 경기를 박윤성이 계속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데 그냥 그 바꿀 투수가 없어서 그런 건지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에 역전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